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종합편성 채널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윤상현, 최경환 두 의원의 녹취 파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예비 후보가 지역구를 바꾸도록 종용한 내용의 이 녹취는 지금 비박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파문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파문은 내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이 파문에 대한 입장,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비박계 후보죠. 주호영 의원으로부터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세호야, 너 세일인데 왜 안 왔어? 네? 가격 좋아, 무이자 좋아,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왜 왔어? 티블레어를 5대나 주는데 어떻게 안 와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E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형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인의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서 스커트로 추정되는 미사일 3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사 시간은 5시 45분에서 6시 사이에 황해도 북주에서 발사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어제 태평양 광기지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우리가 사드라고 그러죠. 이 사드 포대를 우리나라 국방부 관리들하고 출입기자단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그 사드 포대의 그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서 미군이 그 안전성 입증을 위해서 이제 그 긴급 개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 이 괌 사드 레이디에서 그 1.6km 떨어진 곳에서 그 측정한 결과 이 검출된 전자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설정하고 있는 그 인체 보호 기준치의 0.07% 수준이었다. 0.007% 수준이죠. 맞습니다. 0.007입니다. 0.0007 네. 와트 퍼 제곱미터가 최대치로 나왔고 그러고요. 평균치는 네. 0.0003 와트 퍼 제곱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치는 0.007%죠. 네. 기준치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7%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사드가 설치될 그 성주포대에서 그 민가가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측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미군 측은 일단 그 경북 성주 지역에 그 배치되는 그 사드 포대의 그 안전 기준을 괌 기지와 그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안전 구역이 그 제대로 그 설정되는지 그 철저히 좀 검증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어제는 사실 이게 톱뉴스로 다뤄졌는데 이게 저녁이 점점 될수록 탑이 바뀌었어요. 네, 국내 소식으로 옮겨갔죠. 새누리당에서 또다시 이게 참 윤상현 의원의 녹취, 이분이 참 여러 군데에서 녹음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또 공개돼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공천파동의 기원이 뿌리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이게 그
백평정관님 1월 달에 한 녹취고 맞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술 먹고 막 김무성 전 대표에게 얘기했던 건 3월이었죠. 그렇죠. 네. 이 윤상현 의원과 그 최경환 의원 등 그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그 비박계 예비 후보에게 그 지역구를 옮길 것을 이제 종용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내세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정당국 동원 가능성 등을 흘린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구를 옮기도록 한 곳이 바로 서청원 의원의 그 지역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서청원 의원의 그 당대표 출마 큰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죠? 이거 누구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지금 전화를 받은 게 그 김성회 전 의원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지난 1월 뉴스원에서만 보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오늘 좀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난 1월 그 서청원 의원 그 지역구인 그 화성갑에 그 예비 후보로 그 등록했던 김성애 전 의원 1월 말에 그 윤상현 의원과 그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받은 이제 그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선 TV가 어제 공개해서 이제 TV조선이요? 네, TV조선에 공개해서 네, 그 단독 보도를 했죠. 예. 네, 윤상현 의원은 그 빠제한다. 내가 그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안다. 지역구 변경을 요구를 했고요.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 그 경선하더라도 그 친박 브랜드로 그 후보 공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또 그 까불면 안 된다면서 지역구를 그 옮기지 않으면 그 사달이 날 것이다.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겁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경환 의원 또한 그 전화를 해서 지역구 변경을 이제 거듭 요청을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 보도들은 그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김성회 의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직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서청원 전 대표의 당대표 결심이 쉽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죠. 이 당장 그 비박계 그 당권 주자들 그 당과 중앙선관위의 그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조사까지 걸어나가 나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그 필요하다면 수사라도 그 의뢰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그 당선된 의원은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정병국 의원 또한 그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그 당과 선관위의 조사를 이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태 의원 이 검찰 수사의 의뢰를 이제 각각 촉구했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은 아직 그 공식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은 그 수도권 분구 지역이어서 예. 이왕이면 분구 지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 권유한 것이지 그 공천 개입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네, 바로 이제 이 서청원 의원이 나왔던 지역들이 이제 그 분구가 됐었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이 없어서 그런지 주목을 받기가 참 힘든데 말이에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 네, 아직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출마 쪽으로 좀 결심을 좀 굳혔다고 하죠. 예.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측은 그 이대로 가면 그 정권 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 출마하는 쪽으로 입장을 좀 정리하고 있다고 좀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뭐 더 민주의 그 당권 경쟁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이 3파전으로 이제 치를 가능성이 좀 커졌죠. 예. 자,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이것도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일보 일면 톱이던데요. 네, 계속 이제 문제제기가 되겠죠. 예. 어제 그 조선일보가 그 넥슨 코리아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처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이 진경준 검사장의 그 주선으로 그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이 상속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 특혜성 매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우병우 민정수석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그 조선일보 기자를 그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언론중재위원회 그 정정 보도와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오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넥슨 측이 모두 그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넥슨 측이 그 부담한 등록세와 그 은행 이자 등을 포함하면은 넥슨은 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그 손해를 봤다면서 좀 이상한 거래 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후보들 모두 만나보고 있죠. 자, 오늘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연결합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아유, 우리 주 의원께서는 요번에 총선 때 참 곡절도 많았는데요. 그죠? 예. 탈당하셨다가 이제 다시 복당하셨고, 이번엔 당대표 선거에 나가시는데, 자, 우선 당대표 경선에 나가시게 된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사실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했는데요. 그 참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참패 큰 원인이 개파 싸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면 그것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예. 또다시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개파 대결로 가는 조짐이 명백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당이 거의 분당 수준으로 가고 예. 그러면 내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불화할 텐데 이래서는 당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근본 처방은 없지만은 예. 지금 전당대회가 어느 개파에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양측이 좀 서로 한 발 물러나서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은 무개파인 사람들이 지도부가 돼서 이 경선을 관리해야만 예. 그나마 당이 좀 살아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권유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지난 개파 싸움에서 희생이 되어봤고 예. 이래서는 새누리당이 망하는 것은 좋은데 보수 정당이 망하면 대한민국까지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건 좀 막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 지금 어제였었죠. 갑자기 녹취 파문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녹취 파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파 갈등의 사이에서 특정 개파에 속한 분들이 서로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와는 밖에서 어떤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짐작은 다 했는데 막상 이제 어제 몸통들이 드러난 것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의 책임 있는 기구에서 이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이래야 할 걸로 봅니다. 예,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어제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녹취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언행을 하면 예. 그것이 협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자면 법률 용어로 외포라는 용어를 쓰는데 겁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텐데 전화를 받는 본인이 이거 너무 겁박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까지 반발을 얘기가 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단이 난다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거의 이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일종의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께서 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짐작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공천 과정에서 이런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의 어떤 그런 이번 녹취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 이 녹취록에 해당되는 건 들어보지 못했지만 해당은 아니지만 유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 A 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사람이 B 지역으로 옮겼거든요. 예. 그런데 또 C 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사람이 또 어떤 사정으로 똑같이 B 지역으로 옮겼어요. 네. 그러다가 그 B 지역에 두 사람이 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D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유사한 일이 딴 데도 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총선 출마라는 것이
이 후보자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 그렇죠. 자기의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누군가가 옮기는 것을 강하게 권하고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없으면 옮기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은 이런 외부에서 이런 외력이 다 작용했다고 짐작을 하는데 예.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가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께서 판단하실 때 이런 상황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등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제가 출마한 입장과는 관계없이 예. 이 서청원 의원님께서는 8선으로서 당의 최다선 의원이시고 예. 제일 선배, 제일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본인께서는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두 차례나 찾아와서 출마를 강권하는 바람에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본인을 위해서라든지 당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결정이 되실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예. 그것이 후배들이나 당원들이 바라는 쪽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녹취 파문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백서위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백서 나오자마자 이 녹취 파문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 백서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백서라 하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백서가 돼야 되는데 예. 비어 있다는 뜻의 백서, hin백자 백서가 되어버렸죠. 예. 총선에 있어서 그 총선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떨어진 사람입니다. 예. 공천을 받지 못했든지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이 이번 선거의 문제가 뭐였다. 중앙당이 뭐가 문제였다.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데 예.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마지막까지 이 공천이 결정되지 않고 혹은 공천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가장 이 선거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저에게나 혹은 요번에 입당했던 분들에게 이번 총선 공천이나 총선 과정에 뭐가 문제냐고 전혀 물어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봐도 이건 백서가 아니죠. 아, 그래서 다시 발간해야 된다. 예, 저는 백서라면 뭐가 잘못됐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임시 미봉으로 책임 관계도 명백히 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백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특정 예비 후보한테 지난번 총선 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취. 앞으로 이 부분을 비대위 있죠, 지금. 일단 비대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서 예. 그것이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검토해서 예.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녹취 파문이 터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분이 예. 도저히 아마 참지 못하고 발표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지 못했대. 조금 더 일찍 이게 불거진 건 1월 달 아니에요? 지금 예. 통화가 이루어진 거는. 예. 그러면은 1월 달에서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좀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왜 이제야? 예,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는 행태가 지금 다시 그런 행태가 심해진다고 생각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예, 아니면 평소에 문제 제기할 때보다 그 문제 제기의 반향이 가장 클 수 있는 시점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건 당내 정치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요. 개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헌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도 게임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87년 헌법 이후에 30년 가까이 흘러서 이제 조금 고칠 부분은 많은데, 예. 그러나 이것이 또 블랙홀이라 그러니까 다들 쉬쉬하고 깊이 예. 하는데요. 저는 헌법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논의를 해서 예.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헌법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한 다음에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급작스럽게 개헌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이야기되고 예. 뭐 1년 안에 해야 된다, 무슨 대선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 또 다른 졸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개헌 논의를 덮어놓을 일도 아니지만은 예. 이렇게 졸속으로 할 일도 아니다. 아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내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뭐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부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대우건설. 지금 시각 7시 38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죠?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 텐데요.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 교통량이 부쩍 늘었는데요. 창동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성동교까지 좀 긴 구간에서 차량 주춤하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이어지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역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 부근부터 오목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밖에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통일로도 홍은에서 무학재역 쪽으로 모두 도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권의 시선 더욱더 손학규 전 대표의 행보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대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 선언한 친문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근데 우리 송 의원님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두 분만 지금 선언한 상태죠. 그죠? 저는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선녀 그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딱 기정사실화를 했으니까. 예. 예. 근데 조금 더 이게 흥행이 잘 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예? 이게 또 문제가 없는 쪽에 이게 좀, 힘든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정걸 의원하고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3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출마하실 거로 봅니다. 근데 누가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마하시면 고맙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좀 딴 얘기인데, 어제 새누리당 녹취판문 보셨죠? 네네네. 그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그런 일 없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저희들이 야당인데 무슨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협박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 심했대요, 보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새누리당도 이게 사실 계파 갈등 과정에서 그리고 계파 문제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물론 특히 반발하시는 분들은 다 탈당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친문의 계파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아무래도 친문의 표심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 계보와 친문의 그런 효과의 차이는 이렇게 봅니다. 친박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이해 집단이라고 한다면 친문은 어떤 가치 지향적인 정서적 문화 흐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면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무슨 윤상현 의원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배제하고 그런 상태보다는 어떠한 이념과 가치 지향을 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고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표가 나눠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친문 쪽의 표심을 잡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손학규 전 대표의 얘기인데, 예?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는 보세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예. 손학규 대표. 제 얘기는 뭐냐면 정치 복귀 시기를 빨리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뭐 저로서 판단하기는 그렇고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되면 어찌됐건 차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시고 예. 또 당의 대표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에 참여해서 정치를 재개하신다면 우리 당에 당연히 참여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은 이제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친문 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이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물론 그렇죠. 아유 세상에 뭐 달도 가는데 뭐 예. 네. 여러모로 서로 의견을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좀 이 전당대회 끝난 걸 좀 지켜보시지 않겠어요? 송 대표께서도. 지금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만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특히 지금 호남 쪽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 호남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 대표가 들어오신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당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당에 이제 정계에 복귀하신다면. 네, 복귀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뭐 전체적 의원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손학규 전 대표가 빨리 움직일까요? 좀 아까도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보신다 그랬는데 그 이후도 뭐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개헌을 연결고리로 해서요. 예? 어떤 또 다른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 정계 복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개헌이 쉽겠습니까? 뭐 매번 대선 때마다 정계 개편 새로운 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그게 사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든지 저는 정도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당을 어렵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줬고 총선을 통해서 제1당이라는 민심의 평가를 받았는데 예. 인위적으로 개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송영길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우리나라 군 관계자와 국방부 출입 기자단이 괌에 있는 사드 미국 공군기지를 미사일 기지를 방문해서 사드 그 1.6km 되는 지점에서 전자파까지 다 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기지를 공개하는 거는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주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어요. 일본이나 괌 자체는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거라고. 예. 내륙의 민가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은 다르겠죠. 그리고 저는 이 사드 배치가 전자파 문제는 부차적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전자파 문제도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드 배치가 어떻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지 저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해 요소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어떤 위해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 사드 배치가 어떻게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기습 공격을 받아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분이 SABM까지 되면은 잠수함으로 어느 지역이 후방에 돌아와서 만약에 이거를 미사일 발사한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더구나 이 무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이 배치한 무기고 주한미군이 전력 운영을 다 독점하는데 우리가 무슨 결정력이 있어요? 예. 이게 완전히 남의 나라 군대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고 국가안보가 됐다. 저는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이 다 여기서 오히려 적대화시키고 이 성주 배치된 사드 지역을 러시아 미사일이 공격 타격적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전자판 문제가 아니라 더 위험하죠. 거기 계신 분들은. 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근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 지도 체제가 과도 체제인 만큼 예. 8월 27일 전당대회로 정식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론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론을 확정할 수가 없다.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약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저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만, 예. 이 지도부 자체가 일종의 비대위 체제, 과도적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는 빨리빨리 좀 입장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이제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참 걱정인데, 이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지 예.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중국이 바로 뭘 반응하지 않겠지만, 이게 골병이 들 정도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 때문에.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1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칭화대학에서. 예. 그래서 지금도 중국 친구들과 많이 이렇게 메신저로 소통을 하는데,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